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6학년이고 꿈이 있다.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어떻게든 수학을 아이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이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아이의 꿈, 아이의 의지,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고 그 아이가 아직 꿈이 무엇인지, 또 자기 의지와 욕망과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과학자가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의사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아예 경험상으로는. 과학자도 마찬가지죠. 너무 두리뭉술하긴 하죠. 도대체 이 꿈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근데 인간은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 이것은 다 타인으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부모님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과 의지와 꿈,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타인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죠.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타인의 것일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언젠가는 깨지게 됩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그것을 통과해야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거세할 수 있죠? 또 제우스는 아버지 그 세대, 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들, 티탄들하고 10년 동안이나 전쟁을 해서 이기게 돼요. 그것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야 이제 우주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부모를 극복해야 돼요. 이 극복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다 그런 게 아니고, 아이는 아버지란 장벽 또는 어머니란 장벽을 넘어서서 자기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온전히 자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인식을 점점 잘하면서 하게 돼요. 얼마 전 뉴스에서 일본의 사례가 나왔잖아요. 엄마는 아이가 의사가 되기를 계속해서 강요를 했어요. 그게 아이도 어렸을 때는 그게 꿈인 줄 알았고 그걸 추구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성인이 된 아이에게도 계속 의대에 가라고 강요를 했고, 결국 아이는 어머니를 죽였어요. 살해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괴물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딸에게 어머니는 괴물이었어요. 처치해야 돼. 여기서 우리는 아이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찾는 것도 아이 자신의 것이에요. 아이의 인생이란 말이죠.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돈을 좀 벌고 안정적인 직장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자기가 의사가 돼도 좋은지 안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의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성이 안 맞았어요. 부모님하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사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러다가 갈릴레이는 우연찮게 들어갔던 수학 시간에서 자기가 그것에 관심이 많고 또 남들보다 그걸 훨씬 더 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수학자가 됐습니다. 그 어렸을 때 자기 꿈을 쫓아서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회를, 자연을 아이는 충분하게 누리거나 경험하거나 그러기 전이거든요. 그냥 어려움부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무엇을 만날지, 어떤 꿈을 가질지, 어떤 의지를 가질지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에요. 이게 30에 찾아서 변화할 수도 있고 50살에 자기 꿈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10대 때 꿈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우리 아이가 꿈이 없어.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고, 능력이라 하면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부모는 아이의 재능을 보는 것이죠. 꿈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꿈을 실현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꿈을 찾고 실현하는 거는 아이의 몫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의지, 욕망을 아이에게 투사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금지처럼 생각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될 일,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아이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인데, 이게 부모가 그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아이의 꿈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아이의 모든 가능성을 지금 막고 있다. 100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딱 하나,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 딱 하나를 가지고 그게 꿈이라고 지정하면 나머지 99개의 가능성이 막혀 있는 것이죠. 부모는 철저하게 소극적인 교육이 훨씬 더 좋습니다. 루소가 늘 강조했던 거예요. 에밀에서. 교육을 더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하면 할수록 교육을 받는 대상은 더욱더 종속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육은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독립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상 아이가 꿈을 찾아간다, 그걸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재단에서 하지마, 쓸데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끝도 없이 긍정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그런 것이 아이가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이런 거는 그 환경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영농, 내가 내 논을 갖고, 내 밭을 갖고, 내 땅을 갖고 곡식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싶다. 그 아이가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은 당연히 어떤 환경, 그 아이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 아버지가 소작농이었고 소작농이기 때문에 늘 가난했고, 이런 거를 봤으면 그 아이는 돈을 벌어서 당장 땅을 사서 자영농으로서, 누구에게 지배받지 않는 자영농으로서 살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꿈을 꾸겠습니까? 우리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관심이 있는 것, 그런 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대해서, 아이의 재능과 아이의 관심에 대해서는 무한 긍정, 무한 지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솔루션을 찾아주는 거, 해결책을 다 찾아주는 거, 아이가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 꿈을 찾아주고 꿈을 실현시켜주는 존재,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니다. 이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